어머니를 위해 소설 쓴 선비. 소녀는 동네 아이들로부터 압이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을 때마다 화나기보다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불행하게도 유복자로 태어나는 바람에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버지가 무척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김익겸은 1637년 강화도에서 원인 대신 김상룡이 청군에 맞서기 위해 화약 상자에 불을 붙여 자폭할 때 같이 순절했습니다. 당시 21살로 만삭이었던 해평윤 씨는 남편이 죽었음을 알고 자결하려 했으나 산해정이 만류하는 바람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강화도를 빠져나오는 피난선 안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병자호란 와중에 태어난 아이의 아명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의 선생으로 지어졌습니다. 선생은 4살 터울 형과 함께 외가에서 자랐고 외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외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어머니 윤 씨는 몸소 배를 짜고 술을 놓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불 피울 장작이 없다고? 그럼 술통을 쪼개어 땔감으로 써야겠네. 윤 씨 부인은 궁핍한 살림 속에서도 아들 형제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윤 씨 부인은 곡식과 옷감을 책으로 받고 직접 자식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돈이 될 만한 게 없네. 그럼 빌려서라도 책을 읽혀야지.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책을 살 수 없게 되자 아전에게 부탁해 책을 빌린 뒤에 손수 베껴 교본을 만들어 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집안이 어렵다고 학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희들은 과부의 자식이므로 남들보다 몇 배 더 공부해야 함을 늘 명심하거라. 두 아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형 김만기는 20세 때인 1653년 별시문과에 급제해 벼슬을 시작했고 동생 김만중은 28세 때인 1665년 정시문과에서 장원 급제했습니다. 김만중은 바쁜 관직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 윤씨 부인에게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낭독해주면 더 좋아한 까닭입니다. 어머니, 오늘 읽어드린 책은 어떠셨나요? 들을만 했고 재미있더구나. 다른 책이 있으면 또 듣고 싶구나.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노라면 더없이 행복했기에 김만중은 옛 역사 서적 및 특이한 서책에서부터 폐관잡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책을 구해서 어머니 곁에 앉아 읽어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님의 기쁨은 곧 자신의 기쁨이기에 유학을 중시하는 선비들이 거리는 통속 소설 낭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김만중에게 1686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해 2월 숙종은 잠옷 얼굴이 아름다운 나인 장씨를 수건으로 삼았고 이른바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갖가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김만중은 경연 자리에서 조사석이 좌의정이 된 것은 장희빈 어미와 친하여 연주를 태웠기 때문이지 결코 자격 없는 사람임을 주장하다가 숙종의 분노를 샀습니다. 과인을 어떻게 보고 그리 말하는가? 숙종은 버럭 화내면서 김만중을 당장 의금부에 가두고 신문하여 그 소문의 진원지를 알아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김만중이 누구로부터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자 숙종은 김만중을 평안도 선천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졸지에 귀양 가게 된 김만중은 효자였기에 그 무엇보다 자신의 어머니가 크게 상심할까 우려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멀리 유배 가게 됐으니 어머니께서 몹시 놀라실 텐데 참으로 걱정이로다. 어머니 윤씨 부인은 의연하게 조금도 흔들림 없는 태도로 아들을 안심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귀향길은 옛분들도 면치 못한 일이었다. 부디 내 몸을 아껴 몸조심하여라. 이 어미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이 말을 들은
김만중은 눈시울을 붉히며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난생 처음 유배지에 도착한 김만중은 처음에는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 불안정하게 생활했습니다. 매 순간 어머니와 지내온 시간이 떠올랐으므로 김만중은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책을 읽어드리면 좋아하셨는데 지금 처지가 이래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하구나. 어머니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언제 풀려나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나. 그러다 김만중은 문득 어머니를 위한 일을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모실 수 있을 테니 그때 들려드릴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때부터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여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이 무렵 김만중은 한글로 쓴 글이어야 진정한 국문학이라고 생각해서 한문을 당연시한 조선시대 다른 사대부들과 달리 한글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만중은 국문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허균이 홍길동전을 한글로 썼으나 그것은 대중적인 전파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만중이 집필한 소설은 양서유와 8명의 미인 이야기를 담은 구운몽이며 일제의 부귀공명이 일장춘몽임을 느끼고 불교적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만중은 구운몽을 쓰던 중 1687년 귀양에서 풀려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만든 소설이랍니다. 김만중은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으나 어느 정도 틀을 갖춘 팔선녀의 환생 이야기를 하나씩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재미있어하며 들었고 아들이 창작한 작품이라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숙종 15년에 소의 장씨 소생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는 문제로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기사왕국이 일어나면서 서인에 속한 김만중도 다시 탄핵을 받아 남해의 작은 섬 노도로 유배됐습니다. 김만중이 재차 귀양 가게 되자 강인했던 어머니 윤씨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 윤씨는 아들을 걱정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구운몽을 완성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있어 어머니는 삶의 존재의 이유였기에 슬픔과 아픔은 걷잡을 수 없이 김만중의 가슴을 후벼 팠으며 김만중은 어머니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채 1692년 유배지에서 날마다 한탄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김만중이 단 한 명의 독자인 어머니를 위해 쓴 구운몽은 이후 명작으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한편 김만중이 쓴 다른 한글 소설 사시남종기는 장희빈의 홀린 숙종을 깨우치기 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림학사 유연수가 첩교시의 모함에 속아 착하고 현명한 본처 사시를 내쳤으나 결국 악행이 들통난 교시를 내쫓고 다시 사시를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궁녀가 이 소설을 숙종에게 읽어준 뒤 숙종이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으니 김만중의 목적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